한국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이 됩니다. 오늘 2시 15분에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데요. 지금 서울중앙지법 법원 주변 얘기를 취재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문도 통제가 되고 서문도 통제가 되고 막 차벽이 둘러싸고 이런 분위기라고 해요. 우리가 지난 불법 계엄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을 우리가 복기해 보면 진짜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했고요. 광장에서는 정말 충돌, 상호 충돌의 위험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때를 생각한다면 이런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석열 피고인이 구속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거는 강성 지지층에게는 굉장히 큰 하나의 뭐랄까요 시위를 할 만한 요소가 될 것이고 그 시위에 또 반대되는 시위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경찰에게는 큰 우려의 지점이고 충돌을 막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출석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직접 변론을 할 것인가 여기에 또 관심입니다. 어떨까요? 윤 전 대통령의 스타일은 직접 변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지난 영장 심사 때도 본인이 직접 40분이나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월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난 영장 심사 때. 이번 영장 심사도 마찬가지다. 지난 탄핵 때도 본인이 직접 변론하려다가 제지도 당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다시 재구속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앞장서서 변론을 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 범죄 혐의 자체가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이제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직접 지시한 바가 없다, 개입한 적이 없다 이런 취지의 셀프 변론을 할 걸로 보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 후에는 지금 서울구치소로 가서 대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또 서울구치소가 에어컨이 안 나와서 이 무더위에 이런 여러 얘기가 또 있어요. 구치소에 에어컨은 안 나오는 구치소 에어컨은 없죠. 선풍기에 의존을 하는데 특히 이제 이렇게 더우면 상당히 지내기가 그냥 고통스럽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치소나 이제 교도소는 제일 힘든 계절이 여름입니다. 여름. 그리고 선풍기 하나에 그것도 물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독방에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같이 있고 또 굉장히 또 수용자가 많을 때는 또 한 방에 막 8명씩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혼자 있어도 엄청 더운데 이제 같이 부대껴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특히 이 혹한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혹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오늘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죠. 결과는 지금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을 하세요? 지금 빠르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 아니면 오늘 빨리 나오기도 하잖아요. 오늘 저녁에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2시 15분에 시작이 되는데 이제 특검에서도 PPT 자료 다 프레젠테이션 하려고 할 거고요.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상당히 변론을 오랫동안 할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4-5시간 정도 이상 걸린다고 하면 적어도 7, 8시 넘어야지 심사가 끝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또 기록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밤 나오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내일 1시 이후에 또 새벽에 그때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기록을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당연히 심리 끝나고 나면 판사가 기록이 굉장히 방대할 거예요. 그러면 양쪽 의견 듣고 그다음에 이제 기록을 전체적으로 봐서 첫 번째는 과연 범죄 혐의가 인정되느냐. 우리가 영장 단계는 소명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소명이 된다, 안 된다. 이제 소명이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영장 기각하는 거죠. 혐의가 인정이 안 되니까. 근데 혐의는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증거인멸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따져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이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이 구속영장 신문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건 관련자들 진술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만나면서 좀 말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사를 받을 때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쓰는 변호사가 참석할 때 하고 그리고 그 변호사가 없을 때의 진술이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 아닌가. 그것이 뭐 직접적인 어떤 지시나 이런 것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쨌든 영향력이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미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는 당연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뭐 다른 그 뭐랄까요 동조범, 공범들은 다 지금 구속이 돼 있거든요. 근데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피고인은 지금 구속이 안 돼 있는 것이 또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법원은 유심히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은 어제 군사법원에서 11.3 비상계엄 당시에 항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면서 향후 재판에서의 증인 신문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증인 신문 포기라는 의미는요. 일단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이제 재판의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얘기했던 자기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증인들에 대해서 이제 부동의를 하거든요. 부동의하면 이제 검찰 측에서 군 검찰 측에서 증인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군 검찰 측에서 혐의에 대해서 그 증인에 대해서 신문을 하죠. 네. 그러면 일단 본인이 무죄를 다투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반대 신문을 해야 하는데 이제 반대 신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진술을 다 인정하겠다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아마 전체적으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기소된 내란죄에 대해서는 나는 인정을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볼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인정을 하고 나는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사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군복을 벗고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거부해야 하는데 거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편으로 좀 이해가 가죠.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명령을 하는데 군복을 벗든지 아니면 따르든지 해야 하잖아요. 근데 군복을 벗을 그 당시에 용기를 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 이제 그런 취지로 지금 법정에서는 진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게 오늘 그 특검 구속영장 실질 심사 여기에도 좀 영향이 있긴 있을까요? 이런 상황들이? 이건 그다지 영향이 없어요. 일단은 다른- 내란죄로 구속이 됐다가 네. 구속 취소됐잖아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서 재구속을 하는데 오늘 내용은 다른 범죄 거군요. 혐의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내란은 우두머리잖아요. 그런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시 다 내란 특검에서 추가 기소하고 다 재구속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그러면 밑에 있는 중요 임무 종사들, 이제 수하들은 다 구속돼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우두머리인데 왜 구속이 안 되냐.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지금 영장이 청구된 범죄 혐의 자체는 사실은 김용현이랄지 그 수하들하고는 또 별개의 네.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형평성으로 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건 별개의 사건이니까 형평성으로 상관이 없느냐 그 부분을 영장재판부가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민주당 당대표 주자인 박찬대 의원은 여기에 내란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12.3 내란은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란 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시키는 윤석열 내란 심판 최종 종결판입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정당과 관련한 조치를 추가했는데요.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담았습니다. 민주당에서 내란 특별법을 발의해서 관련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한도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윤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이 되면 사면이 안 되고 네. 또 국민의힘 보조금 끊는다. 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란 혐의가 확정이 되면 네. 윤석열 피고인이 그 국힘 출신, 국민의힘 네,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배출한 정당에도 그 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물어서 뭐 국고 보조금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네. 절제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와 다른 세력이 있는 것이고, 그런 세력이 그 이념 자체를 그렇게 가지고 그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거나 그러면 그 정당은 당연히 해산이 되고 국고 보조금도 조선 안 되죠. 네. 그렇지만 거기에 구성원 중에 누가 본인의 책임 하에 무슨 죄를 저질렀다면 그 구성원을 처벌하고 단죄하는 게 맞지, 그 조직에까지 어떤 연좌제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와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네.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전선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국정을 운영해 가고 국민 통합을 기반으로 경제 발전과 국가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국정 책임의 주체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그렇게까지 확전을 해나갈 일은 저는 좀 아니다라고 좀 보기 무리다. 때문에 네. 좀 약간 권력을 가진 쪽에서 권력에 대한 절제하는 절제가 마음이 좀 필요하지 필요하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네. 그 내란죄가요. 형량이 엄청 무겁습니다. 무기징 아니면 사형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다 이제 뭘 처벌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내란죄 대통령과 관련된 정당이랄지 관련죄를 갖다가 완전히 고사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이랄지 국민의힘 의원 등에 물론 일부는 관여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까지 정말 거의 정치를 못할 정도로 고사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사면권은요, 헌법에 보장된 거거든요. 근데 법에 의해서 어떻게 사면권을 제한합니까? 국가보조금 마찬가지죠. 이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활동의 자유고 그 일환에 의해서 지급되는 건데 국가보조금도 뭐 토해내게 네. 하겠다랄지 108억 원을 국민의힘이 계엄 이후에 또 그렇죠. 받았다. 이것은 너무 이제 네. 강성지지층, 네. 특히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정치가 표로 얻는 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무리한 쇼는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김건희 특검으로 가볼게요.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사건을 또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윤상현 의원은 명태균 씨와 윤 전 대통령 녹취 속에 이름이 등장한 바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영선이 그냥 사선위원회에다가 뭐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내가 예. 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윤상현 의원은 의도와 뭐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뭐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찌 됐든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사건이 좀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예. 윤상현 의원이 의도와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의도와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사에 의해서 많은 정황들이 나오고 증거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범죄 사실과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고 어느 정도 증거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유와 의도를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면 본인이 이것을 뭐 부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뭐 동정론을 뭐 이렇게 끌어내려고 그러는 건지 의도와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한 게 없다면 그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그 시계열로 쫙 이렇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만한 뭐 용기와 그런 게 없다면 그냥
그 수사를 잘 받으시고 방어를 잘 하시는데 치중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님 의원실 압수수색 중인데 김건희 특검. 정치 보복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지금 정치 보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사실 윤상현 의원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넘어오면 또 뭐 즉시 통과시키겠다 이런 말까지 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분위기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정치 보복까지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윤상현 의원이 사실 지금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과정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더구나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과 통화 내에 보면 윤상현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수사 과정에서 그 당시 공천과 관련해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윤상현 의원이잖아요. 그러면 윤상현 의원은 당연히 조사받을 수밖에 없고 또 윤상현 의원은 사실 비상계엄 이후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보면 정도의 도를 굉장히 많이 넘었다 이렇게 보고 또 그런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국민의힘의 이미지 이런 거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범죄 행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수사를 해봐야 하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이었잖아요. 근데 의혹이 공천 개입 의혹이니까 당연히 뭐 전화 통화 내역에서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저건 이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일에 특검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일부 의원들 특히 계엄 해제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들이랄지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전에 내밀하게 통화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그런데 아마 극소수에 불과할 거예요. 네. 이제 그렇지만 극소수에 불과한다 하더라도 특검이 조사를 하고 경우에 따른 기소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 정당 전체에 대한 이미지는 엄청나게 타격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은 지리멸렬하고 이제 존재감도 없지만 이제 저런 식으로 가고 또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그다음에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그러면 이보다도 더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특검에도 대응을 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지금 바쁩니다.